해봅시다. 자, 오늘은 8번째 만남이고요. 이 먹력은 아마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오늘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6번째, 7번째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좀 가장 깊은 감정인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관련된 것들을 다뤘으니 8번째는 좀 자아상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어, 나는 잘못했어? 나는 나빠? 뭐 이런 것들. 나는 부끄러워? 내 존재는 가치가 없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요. 뭐 그런 걸 다뤄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아상을 다룰 때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는 게 영어로는 I'm not good enough예요. 나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 충분하지 않아. 나는 뭔가 부족해. 뭐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무엇이든 부족하다라거나 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판단들 혹은 관점들, 신념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걸 가져와 봤고요. 뭐 가급적이면 과거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현재에도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난 못났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나간 과거라서 현재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제를 하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것들은 여러 가지 유사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싱글 단일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아상에 관련된 기억들은 어떤 기억이 시작이 되면 그와 유사한 기억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은 없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하나의 원이라고 하면 동일한 원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떤 기억을 떠올렸더니 싱글 단일 사건이 떠올리기보다는 그게 여러 차례 번복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여러분이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EFT 할 때처럼 좀 에피소드 하나를 떠올리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뭔가 신체 감각에 뭔가 압도당하거나 이제 과각성이나 과소각성 상태를 좀 덜 유발하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였으면 좋겠고요.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떠올렸을 때 서드, 주관적 고통 지수가 8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가급적이면 그러면 그때 살짝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멍 할 때 보통 반응이 강한 부위를 보라고 하잖아요, 위치를. 반응이 가장 약한 부위를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가급적이면 이 이상이 되는 거 하지 않기를 바래요. 밑에 걸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거나 두 번째는 가장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각을 하고, 아, 여기서 이제 그걸 떠올리니까 이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뭐 손이 저려요, 이런 신체 반응을 인식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특히 자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생각을 이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경험 하나. 자, 경험을 하나 떠올렸으면 가급적이면 고통지수가 8 이상이 아니라면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고요. 8 이상이라고 하면 저기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면 뭐 대전이나 좀 먼 곳에 그 기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몸에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반응을 알아차려 보거나 이따가 우리 1, 2, 3, 4, 5, 6, 7, 8, 9 편의상 뒀는데요. 그중에서 반응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바라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3번까지 되신 분 알려주십시오.
혹은 이해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도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음. 네, 승효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레디? 병희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 원정 선생님도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 2까지 여러분의 눈이 정중앙이 5번이라고 가정을 해서 크게 1, 2, 3, 4, 5, 6, 7, 8, 9 부분을 보실 건데요. 8 이하이신 분은 반응이 가장 강한 부위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8 이상인 분은 1, 2, 3, 4, 5, 6, 7, 8, 9 중에 반응이 가장 약한 부분을 한번 알아차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찾으셨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제는 30분 동안 그 부분을 바라볼 겁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타이머 30분을 맞춰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해당 부위 찾으셨으면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근희님 오케이.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은정님도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시다가 조금 이런 어떤 부정적 자아상 같은 경우는 막 졸음이 막 오기도 하고요. 막 분산이 돼요. 그럼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기면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최대한 잘 주무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예를 들면 눈을 감고 만약에 제가 5번을 보고 있다면 정중앙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30분이 되면 알람이 울릴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기억을 처음에는 떠올릴 거고요. 기억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반응들을 몸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하나는 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 편의상 숫자로 두긴 했지만요. 8 이하이신 분들은 반응성이 높은 곳, 8 이상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볼 거예요. 두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사이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든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어떤 반응이 올라와도 오늘은 그냥 호흡하면서 몸의 감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집중할 겁니다.
자, 천천히, 살포시 가누시고요. 편안한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Q가 필요하신 분들은 SQ를 좀 드실 수도 있고요. EFT를 배우신 분들은 타점을 가볍게 두드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조금 안정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30분 동안 한 지점을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렸던 것들을 조금 이제 진정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EFT를 한다거나 레스큐 레메디를 드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30분 동안 여러분들 마음과 몸에서 느껴졌던 것들을 한번 알아차려보고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한번 살짝 마음속에 하든 아니면 간단하게 기록을 하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스큐 레머디를 드시거나 가볍게 타점을 두드리셔도 무방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급적이면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현재 지금의 내가 그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혹은 나 스스로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그 생각이나 판단은 합당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좀 그게 잘 모르겠으면 그 일이 여러분이 아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지 혹은 뭐 뉴스 같은 것에 나왔다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판단이나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어떤 결론들에 관련돼서 작업을 좀 해보셨나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말해보세요. 제가 다뤘던 기억은 예전에 그 회사 다녔을 때 음, 그 독일로 출장을 해마다 갔는데 그 독일 그 업체 사람들이랑 미팅을 하고 그 사장님이랑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출장 갔을 때 느꼈던 엄청난 압박감과 음, 부담감과 음, 막 남모르게, 그러니까 남이 알지 않은 채로 제가 뭔가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음, 막 문장들을 외우고 막 이랬던 기억들을 음,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보이면은 안 될 것 같은 음, 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잘해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좀 음, 이렇게 발휘를 했어요. 그 이 음, 시간 동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액세스 만트라나 음, 아니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음,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음, 이렇게 인정해주고 음, 그리고 또 그 제가 그때 그 출장 때 머물렀던 그 독일 아파트 그 제 방에서 제가 머물렀던 그 방의 그 공간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다든가 또 온갖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음. 배워온 방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 네. 음, 그래서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긴장감과 조바심,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더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홀가분하게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음, 그리고 또 그때 저를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런 마음 충분히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인정해주고, 좀 그냥 지켜봐주는, 그냥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고, 음, 잘 못해도 괜찮고, 음. 그리고 그 일을 어쨌든 잘 끝내고 마무리를 잘 지었던 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감사.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셨군요. 음,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요. 근데, 자, 근데 이거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셨어요. 근데, 그래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실습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쉽게 하셔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신 건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한 건데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기억을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나 감정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떠올렸을 때 생각,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몸의 느낌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질 건데 이것들이 느껴질 때, 이 감정이 느껴질 때 몸 어디서 반응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죠. 네, 그거는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기억과 생각은 이제 놔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가슴에서 느껴지면 가슴에 집중하고 음, 생각, 감정은 둬요. 이제 그건 안 떠올려도 돼요. 음, 활성화됐기 때문에. 음, 특정 번호만 보면 그냥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네,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처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빼고, 그냥 또 이거 약간 멍 때리는 거니까요. 멍 때리는 거니까. 음, 이렇게 해서 한번 흘려보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한 거라. 예, 네, 그렇게도 해요. 그 이제 은정님이 하시는 것들로 세션을 하기도 해요. 음, 보통 이제 뭐 EFT 세션 같은 걸 할 때는 뭐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그 관련된 감정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음, 뭐 때때로는 공간에 대한 뭐 확언과 감사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다 보면 방법이 늘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약간, 심플한, 심플하게 해도 된다. 예, 그 음, 경험을 좀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했던 네, 것들이니까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의 의도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음, 그것들은 공유해 드렸던 거고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방법을 쓰더라도 관념이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생각이 이것만 해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확 전환돼서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그냥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경험을 한번 오늘은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한 것들이라 지금 하시는 방법도 훌륭해요.
플러스 이 옵션들도 한번 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어, 저, 선생님. 제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못났다라는 거에서, 일단, 막 엄청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없는데, 그, 제가 마른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되게, 그, 뭐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들의 판단이죠.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음. 마른 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약간 변명해야 되는 어, 상황에서 제 자신의 몸을 좀 못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했는데,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좋네요. 거의 계속 다니는 했거든요. 아니요, 뭐지, 아니요. 예. 수면세마 사실은 그 할 때마다 약간 이게 분산이 됐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그죠? 여기는 간지러운 반응이 추가됐네요. 근데 그 생각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제가 저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제 생각이랑 일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혼돈이 왔어요. 이거는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못났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라는 거는 사실은 활성화를 좀 더 쉽게 시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뭐 꼭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해당 감정들이나 느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말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을 느끼면서 해당 스팟을 찾아서 그냥 바라보셔도 돼요. 음, 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우선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상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설령 그것이 긍정적인 자아상이라 할지라도, 뭐 나는 예쁘다, 나는 잘났다, 이런 관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라고 평가를 한 것들을 우리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뭐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계속 반대의 극부의 말을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수면샘은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데 에너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향을 이미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굳이 변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여잔데 내가 여자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은 사실 이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저런 관념을 사들이거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각의 시장은 당연히 타일에 있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도 타일에 있죠. 문화에 있죠.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나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게 그것들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구체화시키기 어렵다면 상관없어요. 활성화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좀 여러분들이 압도당하지 않으라고 조금 구분을 시키려고 했던 것 하나, 또 활성화를 잘 하셨으면 해서 구분했으면 했던 것들이 하나라서 틀리거나 잘못된 것들은 없고요. 항상은 그렇진 않지만 종종 세션을 하다가 어떤 기법을 쓰더라도 이 간지럼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수치심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소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간지럼증이 수치심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신체 반응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션을 하다 보면 어떤 페이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피부에 막 등에 여드름이 확 생긴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몸으로 확 드러나는 게 막 몸에 막 긁게 되거나 이런 데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럴 때 우리 크림앱을 쓰기도 하죠. 레스크 크림도 바르기도 한데 그럼 되게 빨리 컨트롤이 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뭐 EFT나 브레인 스파팅 이런 계열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 치료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면 이렇게 바로 감정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파 껍질들이 빨리빨리 벗겨지니까 이게 확 드러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들을 느낄 이런 경험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잘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승효 선생님은 이제 그 시간들을 좀 최대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5분 했으면 6분, 7분, 8분 이렇게 조금씩 더 마주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남의 생각이고 다른 것 같고 그렇네요. 제 잘못은 아닌데, 그냥 늘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살쪘다고 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랐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더 좋다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무난한 삶을 사잖아요. 보통 삶을 살잖아요. 보통 삶을 살았을 때는 욕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남들과 좀 다른 삶인 경우에는 좀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뭐라고 하죠? 이제 모난 돌이 되는 거죠. 네,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보통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소위 말하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네. 이게 뭔가 정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둥글둥글한 보통 삶을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후자를 선택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소중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회에서는 다른 것들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이게 종특일 수도 있어요. 모든 종의 특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알러지 반응 같은 것, 좀 적하지 않죠.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 관대한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역량들을 자질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것, 나와 다른 세상의 다른 관점들을 가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자기의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상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정서적 처리를 해주는 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원을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좀 이게 보통 한의원이랑 다르니까 이게 항상 여러 가지 일들 이해받지 못하거나 소속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들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좋아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 외적인 어떤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뭔가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들, 나만 어떤 집단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들, 이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기존의 스타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다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그 무게가 괜찮아요. 그렇게 다뤄주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또 다른 만족감과 또 다른 연결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승윤 선생님도 남들의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을 잘 다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세상엔 다양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한 건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관점들은 뭐냐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허용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이 그 행동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그걸 하는 걸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면 또 그 시간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네, 음, 네. 하여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희 쌤도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해봐요. 저는 은정님 먼저 얘기하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바로 마이크를 껐어요. 저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전에 계속 다뤘던 에피소드인데, 엄마한테 그 초등학교 때 공부 너무 막 제가 오답을 골라가지고 엄마가 너무 크게 화냈던 기억이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때 억울했던 마음 이런 게 이렇게 심장 쪽에 있다는 게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내가 그 순간 엄마가 줬던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나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게 이렇게 좀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걸 좀 자꾸 다루면 효능감이 더 높아지겠죠?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인사이드 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your inside job. 네 내면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이제 많은 자기 개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선택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창조한다는 부분인데 그 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항상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죠?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사이드 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뭔가 내가 너가 하여튼 좀 비난을 받는 형태로 사용되어, 누군가가 그 말을 비난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인식을 받았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에 일을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그 자책 상태들, 이제 그런 상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됐던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이제 떨쳐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당시에는 틀렸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어떤 어렸을 때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계 초년생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인데,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하우투를 모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렇게 행동하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좀 곤란하구나를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였던 거죠. 20대 이제, 어차피 한의대는 6년을 다니고, 전 재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렇게 엄격하게 좀 기준을 더 높이고, 더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많이 해야 되고, 못하면 비난을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됐던, 게 뭔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드 트레이닝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뭔가 그것이 뭔가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기준 셋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책의 형태들로 내가 못 해내면 잘못한 것으로만 인식이 되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감정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다루면 업무나 그 뭔가 이런 것에 대해 훨씬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다뤄서 괜찮긴 한데 지금은 적당히 대충 하거든요. 못하면 뭐 내일은 내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그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좀 잔존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져요. 그러면 조금 더 다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루면 다룰수록 이제 공간들이 더 생기잖아요. 마음의 공간들이. 그러면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었고. 근데 그런 걸 다룰 때마다 그렇게 버퍼가 걸려요. 졸려요. 졸리면 자주 뭐. 복고 보면 많이 졸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한번 다뤄봤다는 거, 그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병희 선생님도 혹시 뭐 나눠주고 싶은 거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뭐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저에 대한 타인이 정인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주 양육자가 고정되지 않기도 했고, 딱히 잔소리를 많이 듣지도 못해서, 그렇기도 해서, 근데 이제 기억을 돌리니까 남아있는 기억이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친구랑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테니스장 바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테니스장에서 공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둘 다 애기니까, 그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여자애가 둘이 걸어가고 있다가, 그 애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공을 주웠어요. 이제, 놀고 싶어서. 근데 저도 그거를 뭐 말리거나 할 그런 것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테니스를 치던 아저씨가 공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공이 이렇게 했는지 음, 나왔는데 그 애기가 공을 갖고 있으니까 음, 이런 공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면서 음, 근데 저는 그때 공을 안 들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를 되게 세게 머리를 쾅 음, 하고 때렸어요. 그래서 음.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네, 떠올리고. 그게, 예, 그게 기억이 되게 안 좋아지고 남아있는 거라서, 그냥 다른 걸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이 기억이 나서 그냥 이 기억으로 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머리를 얻어맞고, 그냥 공은 그 친구가 돌려주고, 저희는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제, 왜 둘 다 안 맞고 내가 맞았냐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맞아도 좀 덜 울게 생겼나 보다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더 커서는 그 기억이, 아, 내가 그때 나의 뭐 바이브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바이브가 나한테 있었을까? 그래서 손이 나한테 날라왔을까? 음, 그러면 그 다른 친구는 그렇지 않아서 그랬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막 눈물이 또 나고 그래서 그, 이 화도 나고 음, 왜 꼬맹이가 뭘 안다고 그 말로만 해도 되는데 왜 때려갖고 그렇게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여태까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음, 그래서 막 하다가 어, 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존중인 것 같아요. 이제 음, 사람 대 사람으로 음, 존중을 받느냐, 존중을 하느냐, 그런 거가 안 됐을 때에 조금, 상처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졸리면 졸려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9번을 저는 보다가, 처음에는 막 울다가, 화가 또 났다가, 음, 졸려서 그냥 졸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반 이상을 존 것 같은데 음, 졸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음, 되게 많이 해소가 돼서 음, 이게 나중에 깨어날 때쯤엔 되게 편안한 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다뤄졌구나라는 음. 거를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병희 선생님 잠깐만 마이크 한번 켜보고요. 그냥 그 눈을 한번 다시 감고
자, 8살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많이 좀 편안해지긴 했지만, 그 아이를 떠올려 보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떤 표정,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까요? 음, 아, 그래도, 놀 수 있고, 또, 음, 호기심이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한테 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야, 사랑하는 나야, 오늘 오늘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겪었구나. 억울한 일을 겪었구나.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밝고 밝고 다정한 너이기에 다정한 너이기에 이 상황도 이 상황도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헤아려 주고 싶어. 헤아려 주고 싶어. 너는 너는 나에게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 정말 괜찮은지 알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하기도 해. 궁금하기도 해. 정말 괜찮니? 정말 괜찮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지 않았는데 음, 괜찮은지 기억을 돌아봐 줘서 음, 괜찮아졌다고 하네. 음. 이게 그럼 이렇게 말해줄게요. 사랑하는 나야, 사랑하는 나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내가 늘 내가 늘 너의 편이라는 것만 너의 편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좋겠어.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너와 무관한 일이야. 너와 무관한 일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설령 설령 너의 친구를 때렸다 하더라도 너의 친구를 때렸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란다.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란다. 모든 어른이 모든 어른이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 그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 어른의 실수 때문에 그 어른의 실수 때문에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누가 뭐래도 빛나고 빛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란다. 소중한 존재란다. 나는 나는 네가 내 내면 아이여서 네가 내 내면 아이여서 정말 기쁘고 정말 기쁘고 고맙고 고맙고 행복해. 행복해. 그러니 그러니 자부심을 느껴도 돼. 자부심을 느껴도 돼. 그렇게 말해주면 또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웃어요. 음,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더 가벼워져야 되는, 편안해져야 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좋아요. 음, 그러면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희랑 만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천히 한번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원래는 브레인 스포팅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조금 약간 신념절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개념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야 될 걸 좀 더 해주면 더 좋아서 그 작업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들 자신에게 필요한 말들을 좀 더 해주세요. 음, 생각보다 나는 잘못했어, 부족했어 같은 이슈들의 핵심에는 실제로 그 어떤 책임들이나 어떤 책임 소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어른이 어른답지 않잖아요. 우리 사실 알잖아요. 우리도 어른이지만 어른스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뭐 고의적이지 않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게 항상 진실을 알려주면서 또 더 자유로워지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네, 다음번에 네, 한동안 화요일 날도 좀 쉴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사실 9월 달에 옥스퍼드를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컨퍼런스 내용을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하느라 정리를 못해서 11월에 한번 어느 토요일이나 이쯤에 한번 컨퍼런스 정리하면서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좀 짧은 프로젝트이긴 했는데, 요 시간대까지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고요. 요 내용도 올려놓을 테니까 또 여러분들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여러분. 녹음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